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160에 240짜리의 격자를 만들어야 돼요. 격자는 3mm의 여백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바닥을 그냥 클릭하는 겁니다. 뼈 누르시면요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격자의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 묻잖아요. 이 사이즈는 3mm 여백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얼마죠? 160에 240이다 라고 적어한다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격자라고 하는 그리드 툴 안에서의 여기 아래 보시면요 가로 형태의 디바이더, 가로의 나누기이고요 세로의 나누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절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로에 있는 허리전털에다가 제가 3을 넣어보고요, 여기 버티컬 세로에다가 4를 넣어볼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가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까 우리가 호리전털에 얼마를 넣었죠? 3을 넣었잖아요. 4개 나왔는데 가로가 아니고요, 줄의 개수 말하는 거예요. 3줄. 그리고 아까 제가 버티컬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것 같아요? 5를 넣었거든요. 5를 넣어주니까 이 안에 세로의 줄 개수가 5개입니다 말 뜻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게 되어지는 격자는요,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로의 줄이 3개, 가로의 줄도 몇 개입니까? 3개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넣어줄까요? 허리전털 3, 그 다음에 버티컬 3 이렇게 입력을 넣어줘야겠죠. 다시 한번 쿵 눌러서 사이즈 160에 240에 허리전털에 3, 버티컬에 3 둘 다 3, 3을 넣어주신 다음에 OK를 뿅 하면 격자 만들어지죠. 4줄짜리의 격자 만들어지고요. 이 격자는 면 색깔이 없어야 돼요. 없어요. 그리고 구분을 좀 잘 짓기 위해서 선 색깔을 빨강색을 좀 써볼게요. 빨강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는 색이면 됩니다. 저는 빨강으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얇게 쓰기 위해서 얘네들의 스트로크라고 하는 웨이트 두께입니다. 외곽선 두께를 1포인트로 좀 얇았던 0.5포인트를 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리드를 이동 툴입니다. 검정색 화살표 이동 툴을 이용해 주어서 현재 이 하얀색 바닥은 얼마죠? 166에 246이잖아요. 우리의 격자는 어떤 사이즈예요? 160에 240이잖아요. 딱 정가운데 탁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럼 갖다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얘를 스물스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자리에 딱 스냅이 딱 걸릴 때 있습니다. 정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 딱 들어가는 스냅이 걸릴 때 있을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혹시 그 스냅 느낌이 없는 분들은요, 얘를 눌러보세요. 뷰에 들어가 주어서 뷰입니다. 뷰에서의 이거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었던 이게 스냅 투 포인트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체크를 넣어 두시면, 그런 다음에 움직이면 어딘가 쩍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위치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사항 만들 거냐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격자에서 좀 더 세밀한 격자입니다. 먼저 긴 대각선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대각선 만듭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짧은 거 만듭니다. 이렇게 맞는 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다음에 또 이건 빼먹었네요. 제가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만나고 있는 교차점들을 다 이어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아까 봤던 우리 격자 툴 안에 가시면 다시 라인 툴이 있을 거예요. 라인 툴을 눌러보세요.
눌렀습니까? 자, 라인 툴을 눌러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하는 것은요, 한 방향으로 하시면 제일 쉬워요. 어디냐면,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아까 스냅 투 포인트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 갑니다. 이런 식으로 격자인데 반드시 꼭 잘 맞춰야 한다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만 가도 괜찮아요.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 시험 문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세밀한 작업까지는 필요 없어요. 다시 반대로 갑니다. 완벽하게 잘 그리다가 시간 뺏기는 것보다는요, 대략적으로 빨리 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격자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지금 줌에 계시는 우리 정원님하고 일치 잘 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는 분이죠. 이거 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래픽스 운영기나 실기의 가장 기초인 거예요. 자, 얘까지 만들었으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개체가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얘네 전체를 몽땅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G 그룹 묶어버립니다. 됐습니까? 됐죠? 요게 1차 수행이 끝났던 일러를 키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후에 요 녀석을 살짝 복사를 할 겁니다. 컨트롤 C 할 거예요. 전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포토샵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포토샵에 들어가 주어서 우리가 컨트롤 N 또 만들어서 포토샵 따라하지 마세요. 포토샵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컨트롤 N 누른 다음에 자, 가로 사이즈가 얼마냐면 여기에서의 픽셀 이용하시면 되겠죠? 밀리미터 이용할 겁니다. 가로 사이즈 166, 세로 사이즈가 246, 그 다음에 리졸루션 얼마죠? 150, CMYK의 8비트 그대로 만들어서 OK를 뿅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녀석은 락을 걸어줄 겁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락 걸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오른쪽 위에 락 걸어주는 게 있거든요. 락 걸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작업들의 레이어를 올려서 시행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시험지의 그림과 위치를 맞춰가는 겁니다. 자, 포토샵은 잠시 접어두고요. 다시 이제 일러 들어와서 일러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하나씩의 요소의 그림들을 그려갈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은 뭘 먼저 할 것이냐면요, 얘부터 먼저 할 겁니다. 990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장 쉬운 거 먼저 시작해 볼까요? 요 그림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 어디 연결했을까요? 우리 실제 여러분들 완성될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이미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요 뒤에 패턴 무늬로 지금 반복되는 모양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 나와 있는 여러분들 시험지는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치요? 자, 이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 반복이 되어지는 유형을 보니까 이거 한 개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한 개만 만들었으면 이렇게 어긋나게끔 지그재그로 안 됐을 거예요. 무늬가 이렇게 두 개의 무늬를 한 번에 만들어서 조정을 해야지만 패턴 무늬가 지그재그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얘부터 만듭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무늬 얘입니다. 쉬워. 어렵지 않습니다. 타원에 있는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어서 한 바퀴를 좀 복사할 것인데 총 몇 개 있나요? 6개 있겠죠.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나누기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당 몇 도이겠습니까?
60도이겠죠. 그 모양인 거예요. 자,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요? 자, 일단 먼저 만드시는데요. 여러분들 만들었던 자리에 타원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타원. 그림 크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색깔로 흰색을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꼭 도형 그릴 때는요, 테두리 넣어주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항상 면 색깔이 있는지 테두리가 있는지 같이 있는지를요,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릴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고 모양만 보시는 분이 꽤 있어요. 면색과 테두리 색깔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어딘가를 중심으로 이제 회전복사시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심을 축을 지금 정해야 할 텐데 중심축이 참 애매모호하답니다. 이럴 때 바로 뭐죠? 컨트롤 쌍따옴표. 도움이 안 되네요, 이거. 그쵸? 지금 보시면 다시 컨트롤 쌍따옴표. 자, 우리 이렇게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눈금자에서부터 만들어서 우리 중앙에 어딘가의 중심축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가운데로. 전 얘를 가운데로 할게요. 그러면 금방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의 가운데 이란 뜻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선택. 그 다음에 어디였죠? 왼쪽에 회전 툴, 로테이트 툴이겠죠?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 주어서 중심축이 여기 아니겠어요? 얘를 그냥 클릭이에요? 쉬프트 클릭이에요? 알트 클릭이에요?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몇 도를 회전하실 계획입니까? 60도입니다. 한 번쯤은 프리뷰 눌러서 복사할 모양을 보시면 좋겠죠? 프리뷰. 카피. 나머지 그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컨트롤 DDDD입니다. 그런데 완성할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완성될 그림은 각각의 꽃잎 모양들이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것도 혹시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것 보실래요? 지금 붙어 있어요. 얘는 정상적으로 잘 된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아야겠죠. 얘가 컸기 때문에 이유 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여기에 중심축이 여기가 아니라 좀 더 멀었다면 안 겹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요. 자, 중심축을 바꾸기 위해서 이동 툴 누르시고 난 다음에 나의 가이드라인을 옮겨갈게요. 이렇게 좀 멀리 갑니다. 그 다음 다시 그림을 눌러주시고 다시 회전 툴을 누르고 난 다음에 중심축을 Alt로 콩 찍어주면 60도로 복사해 볼게요. 카피를요. 이젠 겹치지 않죠. 근데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요?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략적인 조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좀 더 가까우면 되겠구나. 여기를 Alt로 이쯤에서 누르면 되겠다. 한 다음에 60도로. 좀 더 완벽한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없애버리세요.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있나요? 뷰 메뉴 가보세요. 뷰 메뉴 가보세요. 뷰에 가서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가이드스라는 데 있을 거예요. 잠깐만 숨기려고 하시면 뭘까요? 하이드 가이드. 완전히 지울 거야 라고 하시면 클리어 가이드.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좀 편리하겠죠. 저는 잠깐만 숨길 겁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키 누를 거예요. 한 다음 완성된 그림을 잡아주어서 일단 그룹 잡고요. 얘를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할 모양을 잘 조감해 보셔야겠죠?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요. 좀 더 아래 내려볼게요. 이 정도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림을 한 덩어리로 이용될 계획이니까 다시 그룹 묶어버려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클 필요 없으니까 하나 완성해 두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림은 이제 좀 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쵸? 자,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정원님하고 예진님도 혹시 안 됐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뭘로 할 거냐면요. 자, 이제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요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해요. 이 그림이요.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그림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요 그림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것인데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툴 한 가지를 아시면 굉장히 쉬웠던 그림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왼쪽에 보실래요? 툴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요, 변형 툴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형 툴.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많이 쓰는 게 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포토샵 때 보시면 몸을 성형하거나 얼굴 성형해주는 기술 나왔잖아요. 보정 기술 중에서요. 그 밀어넣기 해주는 것이 여기 워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보시는 이 태극 무늬는요, 트윌이라는 기능으로 쓴 거예요. 트윌은 뭐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아 돌아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트윌 기능을 이용해 주어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거의 그림을 먼저 보신 다음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그림에서의 몇 가지의 색이 보이나요? 세 가지. 파랑, 노랑, 빨강이에요.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컬러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컬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이용된 그림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먼저 자, 저는요 동그라미 형태의 게 만들 건데요, 이 동그라미에 있는 사이즈를 일단 만들게요. 하얀색에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요 테두리만 줘버리고 면색은 안 줄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분 한 개를 줄 것인데 왜 선분이냐면요, 지금 색이 몇 개입니까? 세 가지 아니겠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잘라버린 다음에 여기 빨강색, 여기 노랑색, 여기 파란색이라고 원을 만든 다음에 3등분을 지어서 만든 다음에 얘를 트윌이라고 주어서요 비틀어 버릴 거예요. 안쪽으로요. 이 안쪽으로 비틀어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흘러가는 모양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저는 그걸 하기 위한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자, 선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이 여기는 원과 같이 맞췄을 때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운데 할 겁니다. 그러면 슉슉 지나갈 겁니다. 빨리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선을요 중심축을 이용해 주어서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보니까 어땠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몇 등분? 3등분. 한 바퀴는 360도, 3등분 나누기 3 하시면 얼마입니까? 하나씩? 12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회전 복사 툴을 누르고 난 다음에 가운데 축 여기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Alt로 눌러서 몇 도를 복사합니까? 120도를 복사할 거예요. Ctrl D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면과 선일까요? 다 선일까요? 얘는요 다 선입니다. 몽땅 다들의 선들끼리 잘라버리기를 할 겁니다. 어디에서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자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잡으세요. 빡. 그 중에서는요 요 선 살아있을 거예요. 선 살아있어요. 이 선 살아있습니다.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없애면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 왼쪽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요 라인만 지정한 다음에 델리트, 이 라인만 델리트, 이 라인만 델리트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입니까? 이게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제 볼게요. 도형 하나, 맞나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도형 맞나요? 아니요? 왜 될까요? 디바이드로 자르면 분리되어 있나요? 뭉쳐 있나요?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그룹을 풀어봅시다. 그룹을 풀면 보세요. 도형 하나, 도형 하나, 도형 하나, 도형 하나, 도형, 도형. 맞잖아요. 이 두 개의 도형을 어떻게 하실래요? 한 개로
합치기 하면 되잖아요. 자, 확인해 줄게요. 요 두 개의 도형에 면 색깔을 뭘 넣어줄까요? 그러면 아래쪽에 노랑이 나왔으니까 노랑색이 지금 얼마입니까? M10에 Y70이죠. 그러면 M10, Y70을 넣어볼게요. M10, Y70 0, 10, 70, 0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왼쪽이 뭘까요? 파랑색입니다. 어떤 색을 넣어주면 될까요? 면색에다가 150, 나머지는 0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두 개 다 잡을까요? 한 개만 잡으시면 안 돼요. 두 덩어리입니다. 두 개를 잡아서 얘는 얼마일까요? 0, 9, 7, 0이죠. 이제는 테두리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부 다 잡은 다음에 테두리 안 쓸 거야 명령을 줘야겠죠. 자, 그런데 아직 두 덩어리 있단 말이에요. 두 덩어리인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한 개로 합쳐서 개체 만들어 주겠죠. 어디요? 바로 패스파인더의 합치기 이용해 주어서 지금 보세요. 이거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 따로인 것을 하나로 합쳐요. 이렇게요. 얘도 이거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인 것을 선택해 주어서 한 개로 합치죠. 이 덩어리, 이 덩어리 합쳐서 한 개로 합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잘 봐요. 왼쪽에 아까 우리 봤던 트윌이라고 하는 툴을 제가 쓸 거예요. 트윌 누릅니다. 여기 동그라미 지금 크게 툴 사이즈 보이시잖아요. 이 툴 사이즈가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원형과 같아야 돼요. 거의 흡사입니다. 왜냐면 그냥 써버리면요 이런 식이 나와요. 안쪽만 돌아가요. 누르고 있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 동그라미의 사이즈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툴이라는 것을요 더블 클릭으로 또덕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나의 툴 사이즈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한 대략 120 넣어볼게요. 가로 세로 원입니다. 120, 120을 넣어서 맞춰볼게요. 좀 부족하죠? 다시. 자,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원형을 숫자로 넣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동그라미를 100으로 만들었다면 얘 사이즈를 100 넣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겠죠? 그러면요 조금 늘려볼게요. 140에 140 만들어 볼게요. 이제 비슷하죠? 조금만 줄일게요. 조금만 140이었으니 135로 할게요. 됐죠? 거의 일치하고 있죠? 이제 자 중심을 제가 눌러볼게요. 중심을요. 중심 여기에요. 중심을 누르고 있는 동안 돌아갑니다. 누를 때 뗄 때의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보세요. 꾹. 컨트롤 Z 너무 많이 갔나? 꾹. 너무 덜 갔나? 컨트롤 Z 꾹. 아 괜찮겠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그림을 확인해 볼 것인데요. 노란색만 해볼게요. 노란색이에요. 선택해 볼게요. 돼 있는 것 같은데 빼볼게요. 제가 자 보세요. 이렇게 잘 됐죠? 파랑만 빼볼게요. 파랑만 잘 됐죠? 빨강 빼볼게요. 잘 됐죠? 그 이후에 나머지가 없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것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만들게 되어지는 이 그림은요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여백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시험지 한번 보세요. 시험지에 있는 요 그림을 지금 보시면 시험지에 있는 그림은 여기에 빨강과 파랑과 노랑 사이가 흰색의 테두리인지 아니면 이게 비어있는 것인지 구분돼요? 구분이 안 되죠. 오른쪽에 여러분 결과지 한번 보실래요? 결과 포스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사이에 있던 요 파랑과 노랑 사이 요것이 흰색의 테두리였다면 우리의 결과의 포스터가 어땠을까요? 얘가 하얀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얀색입니까? 뚫려 있습니까?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이 뚫어주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러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한 가지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일정하게 지금 뚫려 있는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자, 제일 많이 머리에 떨리는 거 뭐냐면요.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의 사인이 좀 작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얘 좀만 작게, 얘 좀만 더 작게, 얘 좀만 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겹치지 않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나올걸요? 아마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옵셋 패스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옵셋 패스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어 한 가지 외우세요. 앞으로 이 용어가 굉장히 컴퓨터에 많이 쓰일 것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옵셋입니다. 옵셋은 뭐냐면요. 현재의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느 만큼의 거리감을 주느냐를 말하는 용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엑셀 좀 써보시나요? 엑셀에도 옵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위치했던 곳에서 얼마큼 좌측이나 우측, 위나 아래쪽으로 떨어집니까? 라는 것이 있고요. C 언어에도 있습니다. 자바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것인데 이 옵셋 패스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 원리예요. 현재 파란색 그림이 내 것이 있어요. 있는데 이 그림과 똑같은데 요 외곽선에서 1mm 아니면 2mm만큼이 작은 형태의 이런 모양의 그림 한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외곽에서 1mm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요. 자, 지금 본 다음 따라 하세요. 지금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자, 파란색만 먼저 노란색 먼저 해볼까요? 본 다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눌렀어요. 노랑만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에 가셔서 패스에 가시면요. 여기에 옵셋 패스라는 것이 있어요. 패스의 선, 앵커와 앵커를 연결하고 있는 그 선의 패스를 어딘가의 위치로 옮기겠다는 말 뜻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메뉴를 쓰고 난 다음에 잘 보시면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제 거 보시니까 여기에 옵셋 거리감 지금 나왔잖아요. 그쵸? 이 거리감이 3.52 정도랍니다. 자 프리뷰 눌러볼게요. 빡! 원래 내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데 이 값이 양수야. 플러스예요. 뭡니까? 바깥쪽으로 3.5mm 띄워준 게 이 그림입니다. 라는 말 뜻인 거예요. 지금 안쪽에 이 선이 원래 그림이에요. 얘는 뭡니까? 내 원래 그림에서 3.5278 거리를 바깥쪽으로 뺀 그림이라는 말 뜻인 거예요. 내 그림과 똑같이. 분명히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기능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난 여기 여백을 둬야 되는 거니까 내 그림보다 조금 안쪽으로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그러면 저 보세요. 눌렀어요. 노란색이에요. 다시 옵셋 패스의 옵셋 패스 오브젝트의 패스입니다. 가서 저는 안쪽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만 뛸게요 라고 프리뷰를 땡 누르면요. 내 원래에 있는 것이 바깥쪽에 있는 것이에요. 마이너스를 주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1mm만큼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누른 다음에 잘 봐요. 저는 지금 그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어디? 안쪽에 있는 거 하나, 또 어디? 바깥쪽에 있는 거 하나. 바깥쪽 그림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그림이고요. 안쪽 그림은 지금 내가 만든 거예요. 바깥쪽 그림을 제가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빡. 안쪽 그림만 남았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세 개를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다시 보세요. 파란 그림 눌렀어요. 파란 그림의 원래 위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브젝트에 가서 패스에 가서 무슨 메뉴 쓴다고요? 옵셋 패스. 얘는 뭐 한다고요? 내 원래의 그림에서 똑같은 비율의 그림을 바깥쪽 아니면 안쪽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말 뜻인 거예요. 자, 이 옵셋 패스를 이용해 주어서 나는 현재 내 그림보다 안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들어오는 또 하나의 도형을 만들겠습니다. 얘보다 마이너스 1만큼 들어오는 도형을 만들래요 말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해하시죠 이거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원래 요게 바깥쪽입니다. 이게 원래의 그림이에요.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새롭게 만든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깥쪽 그림을 선택해서 없애볼게요. 바깥쪽입니다.
안쪽이네요. 바깥쪽이에요. 없애볼게요. 바깥쪽 그림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요. 되겠습니까? 자,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은 전체를 다 지용하세요. 자, 이제 여기다 제가 격자를 넣어보겠습니다. 표 넣었어요. 보이시죠? 격자 보이시죠? 자, 이게 보세요, 이제. 그러면, 요 그림 보아하니까 얘가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났고, 여기만큼을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 이만큼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조감을 해 보신 상태에서 그림을 이렇게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밑그림으로 그림을 착착착착 그리는 건데, 그림 그렸을 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렸는데 나는 이 앞에 쌀 알갱이의 그림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이만큼 가버린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조감을 해 보시라고 격자를 넣어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격자를 만든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겠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봅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다가 바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 그림에서 얘가 보면 어떻습니까? 걸리적거려요. 우리는 이 걸리적거리는 선택되어진 그림을 어떻게 했느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번 눌러보세요. 이 격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2번 누르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락이라고 해서 있는 것이 걸렸었어요. 그치요? 그러면은 걸어주면요, 선택이 돼요 안 돼요? 해보세요. 선택이 안 돼요. 이제 이것을 바닥에 놓고서 이 자리에다가 지금 별을 그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별을 그리다 보시면요, 이 별을 그릴 때에도 바닥에 그림을 락을 걸 때 있지 않겠습니까 싶은 거예요. 락을 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싶은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락을 걸었던 이 그림이 하나 그림을 그려서 얘도 락 걸었고, 또 그림을 그릴 때 이 락을 풀어버리면 얘도 풀려, 얘도 풀려. 물론 다시 락 잡으면 되겠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 지금은 이 작업을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래에 보신 패널 중에 레이어라는 패널이 있을 거예요. 레이어 있나요? 있습니까?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락을 푸세요.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눌러서 락을 풀어요. 됐습니까?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X예요. 잘라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레이어 말고요, 이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 한 개를 생성하세요. 빈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 한 개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자리 레이어, 새로 생성했던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V 다시 맞춰요. 됐습니까? 됐나요? 됐어요? 됐으면 자 보세요. 레이어 활용법.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요 레이어가 뭘까요? 격자 레이어죠. 격자를 뒤로 뺄게요. 이 레이어를 끌고 요 아래로 내려가세요. 격자 레이어가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종 그림들은 위쪽에 있는 아까 우리 태극문 있던 레이어에다가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쵸? 태극문 있던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선택 위에 겁니다. 격자가 아닌 걸 선택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했어요?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 격자 레이어 있는 곳 보이시죠? 요 사이에 요 빈 곳 보이시나요? 빈 곳을 클릭해 보세요. 자물쇠 잠길 거예요. 자물쇠 잠깁니다. 됐습니까? 선택해 보세요. 격자를요. 선택이 안 되죠. 그림 이럴 때 이렇게 놓고 하시라고요.
락을 건 것보다 실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주어서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요 대부분 다 레이어를 이용하세요. 저희는 간편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두 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락을 썼지만 지금은 여러 개의 그림들 기본적으로 이 격자가 묻어있는 락 걸린 상태에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 그리고 그리면요 락이 겹칠 때 있을 겁니다. 그런 효율성을 좀 갖기 위해서 격자 그림 한 가지만 레이어 한 개를 생성해서 잠금으로 걸어버리자. 어떻게 해요? 이런 모양새로요. 하시면 이 격자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그림은 무엇입니까? 요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그림을 다 그렸으면 그제서야 락을 푸시는 거예요. 잠금을 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벼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이 벼의 위치가 어떠한지는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 거에 지금 격자 보이시나요? 격자 보이시죠? 자, 왼쪽이 여기에요. 아래가 여기고요. 위에가 여기. 너무 뻘겋나? 하라고 해드릴게요. 왼쪽이 여기, 오른쪽이 여기, 아래가 여기, 위에가 여기 입니다. 자, 이 격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격자에다가 벼 그림을 그리세요. 시작. 유이땅. 잠시만요. 자, 이제 요 그림을 건데 이 빔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좀 더 상세히 잘 보여요. 음영도 잘 보이잖아요. 동그라미 한번 보실래요? 지금 색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4개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로 보세요. 교재에 146페이지에 3번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정말로 눈 크게 뜨고 보셔야지 이런 음영이 보일 겁니다. 한데 이런 그림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평가할 때 보셨을 겁니다. 지금 3번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컬러 박스를요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면요, 자, 빈 곳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컬러 박스를 먼저 만들 때는요, 위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제시하는 그림, 아래쪽에 제시하는 컬러 형태를요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위쪽부터 먼저 컬러 박스 만들면요 좀 더 인식이 쉬워집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죠? 왼쪽에 있는 쉐입 툴을 이용해 주어서 네모 상자 한 가지, 뭐 동그라미와 관계없어요. 준비를 해서 위쪽에 있는 컬러인데 제가 빈 박스 한 개 만들 때는 어떤 색 이용을 했죠? 흰색을 이용해 했던 것이었고요. 이 흰색 같은 경우에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들 그림의 색상은요 테두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테두리 없는 상태에서 위쪽에 지금 보니까 색상이 한, 제가 보기에는 4개가 보여요. 여기에 있는 박스를 하나, 둘, 나머지는 컨트롤 D 하나씩 색상을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있는 색상을 지금 보니까 6, 8, 8, 4네요. 6, 8, 8, 4.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로 봐서 두 번째에 하나씩 넣어보세요. 지금 총 4개 있을 겁니다. 위쪽이.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상단에 있는 그림이고요. 지금 여기에 테두리선은 지금 명확히 지금 나와 있죠. 가장 왼쪽에 있는 C에 60에 M80, Y80, K40 되는 것이 보입니다. 나머지 여기에 있는 그림을 지금 그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둘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보니까요, 타원 돼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것일 때 먼저 중심에 타원 한 개를 그려주고 얘 하나 복사하고 또 하나 복사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 형태를 그대로 대칭 복사하시던지 손으로 복사해도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해서 이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빗자루처럼 되어 있네요. 자, 먼저 한 가지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타원을 이용해 주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타원에 있는 상태에서의 지금 여기 색상을 좀 잘 보시면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C에 50, M70, Y에 70, K30이랍니다. 걔가 누구입니까? 전 지금 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을 잘 보시면 나누어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할되어 있을까요? 이렇게요. 반 잘라져 있는 모양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 잘라져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직선 툴 한 개를 준비하시고, 직선은 직선입니다. 면은 없고 선만 있는 것을 지정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가운데로 정렬을 시키고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입니다. 패스파인더에서의 디바이더로 두 개를 나눠주죠. 그래서 그룹되어 있는 걸 풀어준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항상 패스파인더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룹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한쪽이 다른 걸로 색상을 줘야겠죠. 다시 색상이 두 개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인 것을 만들었다면 다시 두 개를 그룹 잡아 주어서 하나를 복사했는데 살짝 기울여 주고 조금 작게 만들어 줘야겠죠. 겹치고요. 너무 작게 했나? 다시 또 한 개를 복사해서 좀 더 기울여주고 좀 더 작게 만들어주고요. 겹치고요. 이 두 개를 그대로 나는 오른쪽에 쓰고 싶어요, 왼쪽에 쓰고 싶어요, 제 그림 기준 왼쪽에 쓰려 하시면은 그대로 또한 복사 괜찮지만 저는 툴을 써보겠습니다. 왼쪽에 있었던 회전 툴 안쪽에 보시면요, 리플렉트의 반사 툴, 대칭 툴이 있었죠. 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Alt로 중심을 콕 누르시면 어떻게 복사합니까? 를 묻습니다. 자, 리플렉트로 복사하시면 어떻게 복사합니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위에 호리존털과 버티컬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한 다음에 카피를 하시면 만들어졌죠? 색상이 여러분들 혹시 그림으로 제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지금 듣고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은 왼쪽이 어둡고 오른쪽이 밝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죠. 그렇죠? 색상을 조금 바꿔 주셔야겠네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룹을 풀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색 가져오시는 거 있지 않았죠? 선택은 V, 색 추출은 I입니다. 선택은 V, 색 추출은 I. 단축키 이용하시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저는 그룹 묶어 놓을 거예요. 그룹을.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위에 있는 모양이 끝났다면 그 아래에 동그라미 형태의 뭉치를 가지고 와야겠죠? 자, 이 뭉치된 모양을 잘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둥근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었던 둥근 네모 형태의 모양 갖는데,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제 걸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있는 그림을 봐보세요. 이게 인식됩니까? 둥근 네모인 게? 안 되죠? 그냥 둥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쵸? 둥근 네모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둥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큰 감점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 들어왔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들어와, 여기에. 보일까요? 이 동그라미에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쵸? 하니까 동그라미로 하던 큰 문제 안 되니까 저희는 그냥 동그라미로 해버릴게요. 자, 동그라미 형태로 할 건데, 여기에 동그라미 형태 살짝 긴 동그라미 했는데, 저는 사실은 잘 색상이 안 보이는데, 자, 이 동그라미에 있는 거의 색상을 한번 보실래요? C에 30에 M40에 Y40이랍니다. 색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면 쿡 눌러서 얘죠, 지금요. 이게 기본색이었어요. 그쵸? 지금 요색이 요색이야. 그 다음에 좀 더 어두운 색, 완전 어두운 색, 중간 어두운 색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잘라내야 합니다. 어떻게 잘라낼 것이냐면요, 여기 그림 내에서 하이라이트로 빛나고 있는 원형 한 개가 또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하이라이트로 빛나고 있는 원형 한 개 있어야 되고요. 여기 하나 잘라내고요. 잘라내 주어서 요 색깔 하나, 이 색 하나, 이 색 하나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림이. 그러면 펜 툴을 이용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잘라낼게요. 선만 있어야겠죠. 완료 짓고 다시 또 하나 자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원과 요 선을 이용해 주어서 분리를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패스파인더에서의 조각내기입니다. 그룹 되어 있겠죠? 그룹을 풀고 컨트롤 시프트 C, 얘는 어떤 색입니까? 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색입니까? 완전히 어두운 색. 얘는 어떤 색입니까? 좀 덜 어두운 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룹을 뭉쳐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이 안 되어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하지만 표현했습니다. 까지 됐을까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요. 자, 일단 먼저 한번 정리하고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을
저장을 여러분들 우리 왜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여러분 이름 폴더 만들었잖아요. 그 장소에다 저장하시는 겁니다. 저장하실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파일 들어와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저장 장소를 골라 주시고요. 여기다가 오늘 페이지죠. 146페이지였었습니다. 146P 일러스트 바로 넣어줄게요. 일러스트라고 넣어주시고 저장하셔서 내일 다시 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와서 내일은 일러를 마무리 짓고 포토샵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여 저장하기 할 때에 옵션 사항에 버전 묻는 게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관여하지 마시고 뭘 하느냐, CS6 말고요 CS4로 하세요. 가장 안정적으로 세이브가 되어집니다. CS4로 지정해 주어서 저장하시면 경고창이 뜨지만 관계없습니다. OK로 뿅, OK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이제 실감이 좀 됩니까? 실제의 컴그 기능사 실기 문제 푸니까 우리 툴 기본적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항들을 신경 써야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림이 힘든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졌던 시간, 여러분들이 일러스트하고 포토샵을 얼만큼 자주 친숙하게 손대었느냐에 따라 주어서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시험 날짜를 6월달, 4월달 내지는 뭐 다른 날짜 잡았다 라고 하시면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많이 하려 하시면은 이거 그림 어렵지 않습니다. 뭐 누구는 처음 잘해서 했을까요? 저도 처음엔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몰랐고요, 실제로요. 이것을 얼만큼 많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 주냐에 따라 주어서 그림이 좀 더 쉬워지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림 봤었을 때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라고 익숙한 것은요, 그동안에 흘려보내왔던 많은 그림들을 그려왔기 때문인 것이지 제가 눈이 좋아서요, 기술 좋아서 아니에요. 저는 경험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을 뿐이니까 혹여 여러분들 이런 마음 들을까봐 제가 미리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마음 들어갈까봐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시간을 덜 보내신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 보내시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신호 출석을 보내겠습니다. 퇴실 처리를 준비하시고요.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보냈습니다. 네,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미래 시간 지금 체크 하시면 됩니다. 미래 시간 하고 계신 중이죠? 하시고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 계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 끝이 괜찮습니다.